자, 근데 두 문제짜리니까 일단 문제 확인하시면 제목, 그리고 어휘입니다. 어휘는 반이어 대입이에요. 그리고 너네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내가 똑같이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아인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거고.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we likely evolve the color perception. 우리는 아마도, likely가 아마도 이런 얘기야. 색깔에 대한 지각, 색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진화시켰다라는 거죠. In part, 부분적으로 to better figure out, 더 잘 알다, 파악하다 그런 뜻이야. 더 잘 알아내기 위해서. figure out이 알다, 파악하다예요. 음식이 is good, 먹기에 좋은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써요. 인지 아닌지. 음식이라는 것이 먹기에 좋은지 아닌지. 근데 이 자리에 조심해야 될 건 if는 쓰면 안 돼요. if or not이라고 쓸 수가 없걸랑요. 그래서 인지 아닌지라는 단어에 if or not은 안 돼. 붙여 쓰면 안 돼요. 바로. 이거는 돼요. if 저 뒤에 or not은 가능해요. 붙여 쓰는 것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if를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아니면 whether or not 대신 if만 써도 돼요? 안 돼요. 뒤에 or not은 여기다가 if 쓰시고요. 저 뒤에 or not 쓰면 돼요. 그건 가능합니다. or not을 무조건 붙여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붙여야 되고 없으면 안 붙여도 되고요. 중학교 때는 생략해도 된다? 네, or not은 생략 가능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들어갔으니 요 뒤에도 이걸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 있으니까 if 뒤에 이거 안 쓰면 틀리는 게 되거든요. 있으면 써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음식이 먹기에 좋은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색깔에 대한 인식 능력을 진화시켜 왔다 이거야. 자, in ordinary sunlight, 평범한 햇볕 아래에서 예를 들어 A ripe tomato, 익은 토마토는 reflects a certain portion of the light, 어떤 특정한 비율, portion은 비율이라는 뜻이야. 부분 또는 비율, 부분이라고 하십시다. 특정한 빛의 부분을 반사합니다. 그리고 looks red and looks eatable. looks 뒤에 형용사 쓰는 거거든. 보인다거든. eatable, eatable하고 똑같아. 먹을 수 있는. 학교에서 수업 안 나갔어? 학교 수업 안 들었어? 자, 그러니까 준호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되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을 일단 귀담아 들어야 돼. 그 사람들이 시험에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거 중요해. 별표,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선생님들이 야, 이거 중요하다. 그럼 무조건 귀 쫑긋. 별표, 무조건 표시. 이해하셨죠?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무튼 간에 자, 사람이 왜 색깔에 대한 인식을 진화시켜 왔냐면 얘가 먹기에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그쵸? 주로 어떤 음식이 먹기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케이? 색깔 지각 능력을 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햇볕 아래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익은 토마토는 특정한 빛의 부분을 반사합니다. 그리고 빨갛게 보이거나 먹을 수 있게 보이죠. 그런데 썩은 토마토는 rotten, 썩은이란 뜻이에요. reflects the light, 빛을 다르게 반사해요. 그래서 differently는 reflect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부사는 동사를 또 준동사를 수식합니다. 이해하셨죠? 얘는 지금 reflect를 꾸미는 부사입니다. 자, 썩은 토마토는 빛을 다르게 반사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looks brown, 갈색으로 보이거나 disgusting, 역겨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라는 과일은 빛을 다르게 반사하네요. 먹을 만한 거는 붉은색으로, 썩은 거는 갈색으로. 자, 이것은 light reflecting properties. 빛을 반사하는 특성들이다. 이게 반사율이라 그런대요. 자, 빛을 반사하는 반사율이다. it is 뒤에 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that 나와. 이게 뭐냐? it, that 강조 구문이에요. that은 주로 관계 대명사를 쓰일 때가 많아요. 이것은 빛을 반사하는 특성들이에요. 이걸 반사율이라 그러는데 토마토의 반사율이에요. 이 반사율은 뭐죠? 붉은색 또는 갈색. 맞죠? 빛을 반사하는 특성, 반사율인데 붉은색이나 갈색으로 반사하는 건데 뭐 하는 게요? 중요한 것은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떻게 알아? 주어 있어 없어? 불완전한 문장 나오니까 관계대명사죠? 이럴 때 우리가 강조구문이라 그래요. 얘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토마토의 빛 반사율입니다. 됐죠? 중요한 것은요. 아니라 어떤 사실이 아니라 대절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the fact that 대절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토마토가 햇볕에 의해서 비춰진다라는 그러니까 햇볕에 토마토가 비춰진다가 아니라 반사하는 특성이라고. 빛을 반사하는 특성이 오케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햇볕에 비춰지는 토마토의 모습이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이 특성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자, 붉은 토마토는요. 블루 램프 아래에서의 붉은 토마토. 여기서 땡땡 나왔죠. 요거는 즉 다시 말해 요 정도의 느낌을 가져요. 편안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파란색 램프 아래에서의 붉은색 토마토는 just as eatable. 먹을 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is eatable이야 결국. 맞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쓴 거 맞아요. 얘도 맞고요. 답이 아니에요. 오케이. It so happens 얘는요 덩어리로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대절이다. 이것은 발생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런데 얘를 it so happens 공교롭게도 그러나 붉은색 토마토는 흡수한다 이런 뜻이야. 블루라이트를 그리고 그것을 반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마토가요 파란색 빛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파란색 조명 아래에 토마토는 약간 갈색이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흡수해버리니까. 당연하지. 붉은색 토마토가 파란색 빛을 흡수하면 색깔이 되게 이상할 거예요. 맞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A ripe tomato, 익은 토마토는 파란색 램프 아래에 익은 토마토는 does not look red but black. Not A but B란 뜻이죠. A가 아니라 B다. 그치?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소 unappetizing, 입맛이 떨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보통 파란색은 우리가 먹는 것하고 이 매칭이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입맛이 좀 떨어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단어죠. 레드가 아니라 검은색으로 보여 토마토가. 그러니까 입맛이 조금 떨어지는 거야.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는. 얘도 맞는 단어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뭐가 정말 중요하다? 토마토의 빛 반사가 중요한 거다. 오케이? 이러한 예는 illustrate가 설명한다,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보여준다. 근본적인 문제를요. 색 인식의 문제. 우리가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색 인식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땡땡 또 났어. 즉 다시 말해. 잘 봐. 얘는 이거야. 이렇게. 얘는 세미콜론이라 그래. 얘는 콜론이고. 역할은 비슷해. 세미콜론하고 콜론은 이거는 절반만 콜론이라고 해서 절반만. 세미가 절반. 얘는 둘 다 똑같지. 근데 얘는 절반만 똑같아. 하지만 역할은 비슷해요. 좀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콜론이나 세미콜론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걸 부연 설명.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쵸? 자, 이러한 예시가 색깔 인식의 근본적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해요. 가주어 separate 진주어 뭐가 불가능하다?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A region's reflectance from its illumination. 자, 뭐가 불가능하다? 분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 지역의 반사율, 한 지역의 어떤 영역의 반사율, 다시 말하면 색깔이죠. 오케이. 반사율이라는 것은 색상, 색이라는 것을 its illumination, 조명된 상태, 빛을 받는 상태하고 얘를 반사하는 것하고는 분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다시 뭐가 불가능하냐? 분리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영역의 반사율, 즉 색상의 반사율과 그것의 조명된 상태, 빛을 받은 상태, 빛을 받은 상태와 반사, 이거를 구별하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동물들이 take advantage of라는 것은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이용한다? 이러한 유사성이 아니라 혼란. 어렵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오케이 이용합니다. 왜 혼란이라 그러죠? 구별을 못 하거든. 분리할 수 없거든. 반사율과 색깔과 조명된 상태를 분리하는 게 어렵거든. 그래서 혼란이에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혼란일까요? 색깔과 조명된 상태. 됐죠? 그들의 위장 안에서. 동물들은 캐모플레이지가 위장이거든. 동물들은 위장을 한다는 것은 보호색을 띈다는 거지. 그래서 동물들이 숲속에 있을 때 안 보여. 맞죠? 왜 안 보이냐면 위장색을 띠고 있거든. 자, 위장색은 색깔일까요? 반사된 걸까요? 이제 뒤에 설명 나와요. 보자고. 자, 위장에서 색깔과 반사된 조명된 상태 사이에 이 혼란스러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됐지? 자, 이 동물들은요, have darker backs, 아주 어두운 등, than bellies, 배보다는. 자, 강아지를 뒤집어 보면 배는 하얀데 등은 갈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검은색 개도 뒤집으면 배는 하얘. 맞죠? 오케이. 왜 그럴까? 이겁니다. 얘들이 배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검은색과 흰색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좀 해가 많이 비쳐. 그럼 검은색, 이 색이 우리한테 보이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 있으면 검은색이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그죠? 만약에 뒤집어져 있어. 하얀색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눈에 띈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웅크리고 있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동물들은 위장색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배는 하얘. 하지만 어두운 등을 가지고 있다. 또는요, on the converse, 역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들이 일반적으로 hang upside down, 거꾸로 매달려 있다면 이란 뜻이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애들이라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배가 까맣고 등 쪽이 하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동물이라면 like some caterpillars, 이게 애벌레잖아요. 애벌레들처럼 이런 얘기죠. 어찌됐건 지금은 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과 그 다음에 반사된 상태에 관한 혼란스러움을 이용하는 동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들은 밝은색 배와 어두운 등을 가지고 있어. 또는 거꾸로야. 거꾸로 매달려 있는 애들의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이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단어가 전문 용어로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명암 역위형 보호색이래요. 이거 어려워라. 쉽게 말하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활용한 보호색,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이러한 역위형 보호색은요 이렇게 꾸며주는 게 나왔는데, 자, traces는 흔적이 주어고 can be seen 목격된다 동사 나왔고 완전한 문장처럼 보여. 완전한 문장처럼. 그쵸? 그래서 위치는 일단 아니다. 그럼 후수가 답인데 어째서 이 역위형 보호색 의 자취들이 흔적들이 어디서 목격된다. 강아지들에게서 목격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 되셨어요? 여기서는 보면 it's 소유격 대신 쓴 거거든. 후수가. 그래서 의로 해석이 돼야 돼. 주어 동사처럼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후수 쓸 수 있어야 돼. 위치하고 후수 나왔을 때. 그죠? 이러한 명암역 위형 보호색은 강아지에게서 목격될 수 있는데 offset 상쇄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아니, 안 된다는 얘기죠. 위치 안 돼요. 위치는 뒤에 불완전해야 되는데 얘는 주어 동사가 나와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상쇄한다. Body shape revealing effects of light and shadow. 몸의 모양을 드러내는 효과를 상쇄합니다. 무엇의 효과냐면 밝은 빛 그리고 그림자. 됐어? 빛이 비치고 그림자가 지는. 그러면은 모양을 드러낸단 말이야. 이 모양을 드러내는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바로 명암 역위형 보호색입니다. 됐습니까? 웅크리고 있을 때는 빛이 비춰도 그곳에 그림자만 지고, 맞죠? 오케이? 그리고 어두운 색은 빛을 많이 반사를 안 해요. 밝은 색은 빛을 많이 반사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흰색 동물이 있을 때 눈에 확 띈다고. 왜? 빛이 반사를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데 어두운 동물들이 숲속에 있으면 전혀 안 보이는 거지. 오케이? 그게 바로 카운터 쉐이딩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상쇄시키냐면 모양을 드러내는 효과, 빛과 그림자의 모양을 드러내는 효과를 상쇄시키고요. rendering, 뭐뭐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쉼표 뒤 ing. 어떠하게 만들다, 어떠하게 만들면서예요. 오케이? 이 동물들이 less visible, 덜 눈에 띄게. from a distance는 멀리서. from a distance는 항상 from a distance는 멀리서라는 의미를 가져. 멀리서 봤을 때는 눈에 덜 띄게 만들면서 이런 의미가 돼요. 됐지? 그래서 색 인식, 현실에 대한 안내자. 이거는 토마토를 먹을 만한 토마토냐 아니냐 이거를 구별해낼 때는 가능한 거지만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쵸? 속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토마토의 파란색 빛을 비추는 순간 이거 썩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동물들한테 빛이 비추는 순간 모양을 숨겨준다. 그래서 이 색깔이라는 거, 우리가 색을 인식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안내자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안내자가 될 수도 있고 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숨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여기 서머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색지각은 식용식품을 구별하기 위해 진화했지만 반사율과 조명을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일부 동물들을 위장할 때 색상과 조명된 상태의 애매함, 혼란함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죠. 되셨어요? 네. 글 전체 내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제목은 색깔 인식, 이것이 정말로 현실에 대한 안내자이냐 아니냐, 이게 제목이 되는 거죠. 남말의 쓰임 적절하지 않은 건 이거고,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쓰자면 대시구 후수구요. 맞죠? 오케이. 이때 강조 구문이었고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누구누구 무엇 무엇의, 앞에 나온 명사의 뒤에 나오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을 찾아 쓰라요. 찾아 쓰래요. A ripe tomato appears black under a blue lamp.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는 블랙으로 보여요. 무엇 때문에? 흡수 때문에. 뭘 흡수해서 그렇죠? 붉은 빛을요. 오케이? 자, 땡땡. 어떤 동물들은요, 강아지처럼 이용해요. 카운터 쉐이딩을 이용하죠. 명암 역위형, 아이씨, 뭐였냐? 아무튼 명암 역위형 보호생. 왜? 상쇄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의 효과를, 그리고 그림자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상쇄해버린 것이 개들로 하여금 덜 눈에 띄게 만들죠. 오케이. 이해하셨어? 좋아요. 얘 잘 읽어보십시오. 이거 요약문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요약문 변형이 될 수 있으니 여러 번 읽어볼 것.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글은 3, 4번인가? 3, 4번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적극적 선택을 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적극적 선택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 정신적 과부하 때문이다 이거예요. 정신적 부담, 정신적 과부하 때문이다. 머리에서, 우리 정신 속에서 할 게 너무 많은 거, 그게 정신적 과부하지? 오케이. 자, 일단 요거 괄호 먼저 치세요. 삽입이라 그래서 얘를 제끼고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삽입, 요거는 괄호 치시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요, would not much like it.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선택해야만 한다면 모든 그 특징을, 그들의 휴대폰 플랜이 요금제를 뜻해요. 자, 다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would not much like it.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At the time of purchase. 구매할 때란 뜻이죠. 구매할 때란 의미. 그들이 휴대폰 요금제의 모든 특징을 내가 다 골라야 돼. 또는요, all of their computers initial setting. 그들의 컴퓨터의 초기 세팅, 초기 설정이잖아요. 초기 설정들을, 이니셜이 처음에 초기에란 뜻이야. 초기 설정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되면 진짜 골치 아플 거야. 내가 노트북을 사거나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초기 설정값 싫어 내가 윈도우도 깔아야 되고 한글도 깔아야 되고 짜증나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다 깔아야 된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핸드폰 요금제 하나 다 따지지 않고 그냥 65,000원짜리요. 그 다음에 통화 이거 또는 용량 50기가요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한단 말이지. 그냥 그거 하나만 선택해버려. 맞죠? 내가 촬영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와이파이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LTE를 썼을 때 얼마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걸 정한다고. 50기가 100기가 맞지? 그런 거 보고 고르지 하나하나 머리 너무 아프지 물건 살 때. 그래서 물건을 사는 그 당시, 물건을 구매하는 그 당시에 모든 특징 선택한다? 이건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핸드폰의 요금제, 컴퓨터의 초기 설정값처럼 모든 특징을 내가 다 골라야 되는 그 생각 되게 싫어할 거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초기 설정값이 뭐예요? 디폴트지. 초기 값이 디폴트죠? 오케이? 이게 초기 설정이라는 뜻인데, 초기 설정 값이 공장 출고 그대로 깔려 있는 거, 그죠? 얘가요 사람들에게서 많은 시간을 덜어줍니다. 아예 처음에 그 깔려 나오는 거, 카카오톡도 깔려 나오고 구글 플레이 깔려 나오고 초기에 깔려 나오잖아요. 이러면 내가 처음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다운받아서 깔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오자. 아니. 너무 쉬운 거야. 아니 됐어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 자, 초기 설정 값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덜어주죠. 그리고 most of those default 이런 초기 설정의 대부분의 초기 설정 값은 may well be sensible and suitable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러한 초기 설정 값의 대부분은 may well be sensible 합리적이고 적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말이? 자, saves 일단 살펴보자면 문장의 주어가 existence 단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saves as 스위치 시켰다 이거야. 얘가 스위치죠. 그렇지? 맞지? 존재라는 이 명사가 단수니까 동사에 s 쓰는 겁니다. 자, 오브 디폴트 이거는 수식 그거죠. 어디요? D 이그지스턴스 G에서 수식이 요거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초기에 딱 깔려서 나오는 초기 설정이 딱 들어간 채로 나오는 걸 원하지 우리가 일일이 다 다운받고 정보 다 검색하고 해야 되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객은 거의 수요가 들어가면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고객들은 거의 없다. 자, would like to spend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고객은 없다 이런 뜻이 된다고. 됐죠? 시간을 spend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고객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시간이죠? 요구되는 시간. 뭐 하느라고? 획득하는 데 요구되는 관련 정보를 relevant information 관련 정보 됐죠? 관련 정보를 획득하느라고 요구되는 시간을 쓰고자 하는 고객은 거의 없으며 그 다음 to decide what choice to make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 됐죠? So required to obtain and to decide 병렬구조 투부정사의 병렬구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맞아요. 그러니까 A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죠.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관련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을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이게 의문사 선택을 내려야 될지 결정하느라고 요구되는 시간을 쓰는 걸 원하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그 전문지가 똑같이 써야 된다. 추후 생략 아, 투부정사가 병렬될 때는 생략도 가능해요. 요거 안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앞에 거는 써야 되는데 앞에 건 써야죠. 뒤에 건 안 써도 돼요. 근데 왜 써줬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자, as compared with, 이게 무엇과 비교하여 이런 의미를 가져요. as compared with a default rule, 이게 초기 설정 규칙과 비교하여 무엇과 비교하여 초기 설정의 규칙과 비교해서 active choosing, 적극적 선택, 초기 설정 값과 대조가 바로 적극적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됐지? 이 글은 그러니까 default rule과 active choosing에 관한 글이야. 이렇게 보셔도 돼. 이해하셨죠? 됐죠? 디폴트 룰과 액티브 추징의 차이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가보자고. 이 디폴트 룰과 비교해서 액티브 추징은 증가시킵니다. 비용을 증가시켜요. 결정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건 뭔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뭔가 결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건 결정할 때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 결정할 때의 대가, 이거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극적 선택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비용이나 희생이나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상당히 따르기도 하고. 자,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active choosing은 증가시킬 수 있어 결정 피로라는 거죠. 오케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미치겠는 거야. 성격이 좋으면 생긴 게 이상하고, 생긴 게 이쁜데 성격이 이상하고, 도대체 어떻게 선택해야 돼? 막 되게 막 골치가 아픈 게 결정 피로. 어느 대학을 갈지, 내가 어느 학원을 갈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뭘 할지, 이 다음에 이런 걸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막 다 따지기 시작하는 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여행 가자. 여자친구가 그랬어. 근데 너는 그래, 밝히지 않는 대로 막 가는 게 좋은 사람이야. 여자친구는 하나하나 다 따지는 스타일. 그러면 진짜 피곤하지. 그쵸? 어디 가고 싶어? 너는 맘대로, 너랑 같이 가면 맘대로 좋아. 근데 여자친구는 이러고 있는 거죠. 맞죠? 자, 비용 따져야 되고, 교통편 따져야 되고, 오늘 갔다 오늘 올 수 있는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는 얼마나 되고, 이거를 너한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듣고 있는 너는 너무 피곤하지. 듣자마자 그게 this is a key. 오케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는 결정 피로가 증가되죠. 쉼표 뒤에 creating, 만들면서, 문제를 만들면서, 다른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결정들을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건 결정 피로가 계속 늘어나요. 왜? 뭔가 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바뀐다는데 아무데나 가자. 기차 타고 정동진역에서 내리는 거랑, 그쵸? 막 결정해가지고 바닷가 가자.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어느 바닷가로 갈 건데? 서해? 동해? 남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동해로 가자. 동해로 가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너네들이 의논해서 동해바다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어. 근데 이 결정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다른 중요한 결정의 문제를 만들어내지. 동해바다를 가는데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우리는 몇 시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뭘 타야 되는데, 표는 있어? 이런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선택할 때는 이게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다른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의 문제를 만들어낸 거야. 좋아, 동해바다 가자. 결정했다. 근데 돌아오는 첫 편이 없어. 됐지? 그러한 중요한 결정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겨나는 거야. 됐지? 진짜 여행 가는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결정 피로는 might make it 가목적어나 와 이거 별표 가짜 목적어. difficult는 목적격 보호. for people은 의미상의 주어. to focus가 진짜 목적어. 난리 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it for to 구문이에요. it for to 가목적어 it 진목 의미상의 주어 진짜 목적어. 자 결정 필요는요 만들어요. 얘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뭘 어렵게 만들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세 자리에 뭘 넣어야 돼요? 투부정사를 넣어야 되지. 진짜 목적어를 넣어야 되죠. it for to 구문은 가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진목적어 자리에도 쓰이고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자리에도 쓰이지. 그치? 예. 자 결정 피로는 만들어요. 뭘 어렵게 만드냐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 어렵게 만들어요. 중심이 되는 문제.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심이 되는 문제에 집중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오케이. 자,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이 되는 문제들이 바로 얘죠. 일이에요, 일. 무엇과 연관된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행복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 건강, 직업, 가족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일. 오케이? 이 중심 문제에 집중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자, 가보자. 결정 피로가 중심 문제에 집중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그 예시가 바로 7번 문장이에요. 예시. 오케이? The state, 상태예요. Being poor, 가난한 상태. 그쵸? 그리고 focusing constantly on how to make ends meet. 어디에만 집중하는 거. 오케이? 그쵸. 가난한 상태. 그리고 being poor.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상태. being 그 state of 이렇게. 그쵸? 끊임없이 이것도 병렬 구조입니다. 전치사 of 때문에 being of 때문에 focusing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병렬이죠. 가난한 상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상태, 어떻게 요구를 충족시킬까 이거예요. 나의 요구가 충족되다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지, 그죠?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 이게 인지 피로감을 유발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집을 얻고, 어떻게 해야지 뭘 하고,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다 보니 와 너무 피곤한 거죠. 결정 피로가 오죠. 얘가 그래서 상당한
역효과를 미쳐요. adverse effect가 역효과입니다. IQ에 역효과를 미치죠. 오케이? 이게 지능지수잖아요. 우리 지능지수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결정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밤새 고민하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얘가 역효과를 미친다 이거죠. 러플리는 대략 equivalent는 동등한 역효과예요. 무엇에 동등하냐면 that 역효과예요. 됐죠? adverse effect야. 이걸 that으로 받았어. 어떤 역효과일까요? 잠을 자지 못한 그 전날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역효과에 동등한 IQ에 역효과를 미칠 거. 잠을 못 잤어 한숨도.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곤해서.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인지 피로감은 결국 나의 IQ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맞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사람들이 말이야 have limited bandwidth. bandwidth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정신적 능력을 뜻하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단어.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을 알려면 단어 설명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있죠. 맞죠?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있어. 라디오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수신을 하려면 라디오 파장이라는 게 있지. 어떤 라디오는 파장이 이래. 그게 MBC라고 치자. 근데 어떤 라디오는 파장이 이래. 이거는 KBS라고 치자. 이 각각의 대역 폭이야. 2폭. 됐지? 정신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됐죠? 사람들은 제한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is 가주어 나왔네요. no light thing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요? 진주어 나왔네요. 뭐가 가벼운 일이 아니다? force them to pay attention to questions 어떤 질문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맞죠? 사람들의 정신 능력은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나나 너나 맞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야 여기 집중해봐 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죠. 이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죠? 그것에 대해 이런 의미를 해석하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는 완전한 의미의 문장이 오거든요. 오케이? 그들이 have little interest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맞아요. 그런 질문들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는 건 말이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맞죠? 내가 관심 없는데 여기에 집중하도록 막 강요하는 건 진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that very requirement 바로 그러한 요구 어떤 요구죠? 집중하라는 요구 that very 하면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that very requirements 바로 그런 요구들이 diverge라는 것은 갈라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눈다,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이게 갈라놓는 거예요. 뭔지 알았죠? 이게 부족한 희귀한 그렇지 않아도 인지적인 자원이 부족한데 또 아마도 감정적 자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지적이고 감정적 자원들을 오케이? 다른 endeavor 노력들이거든요. 다른 노력에게서 오케이? 가뜩이나 부족한 인지 감정 자원들을
다른 데로 돌린다. 분산시킨다. 이런 느낌. 내가 다른 노력에다가 쏟아야 되는 나의 인지 능력과 감정의 자원을 다른 데 쏟게 해버리니까. 별로 나 거기는 관심 없는데 거기에 집중하래. 맞죠? 내가 지금 여기에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치?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나의 인지 감정의 자원들을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관심 없는 분야에 그들이 집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요. 자, it is in part,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무엇 때문이냐면 인지적인 풍부함, 인지적으로 풍요하다 그랬냐, 부족하다 그랬냐. 자원이 부족하다 했잖아. 그치? 인지적인 능력 자원, 감정 자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러니까 어번던스는 풍부함이잖아. 잘못 사용된 단어죠. 부족함, 희귀성. 이런 뜻이잖아.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인지적인 풍부함 때문이다가 아니라 인지적인 부족, 희귀성 때문이다. 뭐가요? 대절하는 것은 왓이 아니라 대서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됐죠? 이것도 강조 구문이에요. 이것도 강조 구문입니다. 이것은 인지적인 부족함 때문입니다. That 뭐뭐 하는 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요. 뭐 하기로?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인지적인 부족함 때문이다. 너무 생각할 게 많으니까 아예 선택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자친구를 골라야 되는데 너무 생각할 게 많으니까 아예 혼자 살래 이렇게 되고. 오케이? 자, 똑같은 이유로 액티브 추징은 심각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해야 되는 액티브 추징은 우리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IQ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인지적 부담에 관한 얘기. 적극적 선택이 주는 정신적 부담. 과부하에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예 선택하지 않기로 해버린다. 됐습니까? 문제 볼까요? 제목은요. 멘탈 오버로드. 이게 정신적 과부하예요. 이가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적극적 선택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자, 왓이 아니고 대시고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보자. 커그니티브가 뭐였죠? 인지적인. exhausting이 뭐죠? 필요한. choosing 선택. mentally 정신적으로 limited 제한된. 그러니까 unlike default option, default option과 달리 active choosing은 이렇게 돼 있어요. can be time consuming,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게 mentally exhausting한 게 될 수도 있다. 맞지요? 쉼표 뒤에 making, 만들면서 과목적어 it, 얘를 더 어렵게 만들면서죠. 사람들이 그들의 제한된 인지적인 자원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더 중요한 삶의 결정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됐죠?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여기 보시면 가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삽입이 되어 있고 얘가 진목적어. 더 중요한 삶의 결정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지. 요거 요약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진짜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됐죠? 장문 독해의 가장 좋은 장문 독해는 에피소드 1화. 얘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독해를 하시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이미지화 하라. 머릿속에 이미지를 좀 그려보세요. 어떤 장면인지를 상상을 해보라고. 자, A에 이어진 글입니다. 그지? A부터 읽으셔야 돼요. Nathan Saavedra, 이 사람은요, 얘는 누구냐면 아기예요. 아기. 토들러, 아장아장 걷는 아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갓난아기는 아니고, 갓난아기는 infant라 그래요. infant. 갓난아기. 근데 토들러는 아장아장 걷는 아기. 얘는 거의 2살이에요. 오케이. needed a kidney transplant. 신장 이식이 필요했죠. 신장 이식. 신장이 뭐냐면 콩팥이에요. 콩팥. 우리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했어. 그런데 이거 하나 떼주면요,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신장을 이식해주는 사람은요,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이식받는 사람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평생. 왜? 신장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우리한테 나쁜 것이 들어오면 그걸 해독하는 그런 또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순환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아무튼, 두 개의 기사들이 were written, 쓰여졌죠. 이 아기에 대해서, 됐죠? 두 개의 기사가 작성이 됐는데, after, 뭐 한 후에, 나단의 엄마 티나가 contacted, 접촉한 뒤에, local newspaper에, in Illinois, 일리노이즈에 있는 그 지역 신문사에 접촉을 딱 하고 연락을 취하고 나서 두 개의 기사가 쓰여진 거야. 됐죠? 어린 아기가 신장 이식이 필요했고 엄마가 신문사에 전화해서 우리 아기가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기사 좀 써주세요. 두 개의 기사를 쓴 겁니다. 됐죠? 크리스 두잉이라는 사람은 38살 먹은 Information Technology Specialist. Information Technology가 IT야. 우리가 말하는 IT 산업 그럴 때 IT가 바로 Information Technology거든. IT 전문가인 크리스 두잉은요, 됐죠? Who did not know, 몰랐어요. 그 소년을. 또는요, 그 소년의 가족을 전혀 몰랐던 IT 전문가인 이 사람이요, 됐죠? 어디까지가 삽입일까? 쉼표가 두 개니까 이 사람이 IT 전문가이고 38살 먹은, 여기 years 쓰면 안 됩니다. 이건 형용사에 지나지 않아요. 형용사기 때문에 복수 없습니다. 무조건 s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자, IT 전문가인 크리스 두잉이라는 사람이 그 소년이나 이 소년의 가족을 몰랐는데 기사를 읽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기부하기로. 자신의 신장을요. 됐어요? his 누구예요? 그러면 이건 크리스 동이죠. 크리스 도잉 맞죠? 오케이. 만일 if it were a good match, 이것이 좋은 매치가 된다면 Nathan's body, 나단의 몸에 매치가 잘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 it이 뭐냐? 자신의 신장이죠. 맞습니까? his kidney. 자, 대단한 사람이죠. 알지 못하는 아기를 위해서 자기 신장을 이식하기로 결심을 내린 거예요. 됐나? 이 뒤에 이어질 글. 순서는 철저하게 연결고리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A의 B도 안 되고 C도 안 되니까 D로 이어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곧 미스터 두잉이 자신의 신장을 테스트 받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신장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 과거분사로 쓰는 거예요. 됐죠? 테스트 받도록 했다. 크리스 두잉이겠죠? 자기 신장. 맞죠? A도 CD고 E도 CD예요. 순서를 잡으면서 지칭을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모의고사 볼 때는. 맞죠? 함께 하셔야 돼요. 자, He did not let the family know. 자기 가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다. He did not let the family know. 그 가족은 누구죠? 이 나단의 가족이네요.
오케이? 그가 was being tested. 지금 검사를 받고 있다. 이거를 모르겠다라는 거, 모르게. 됐죠? 왜 검사를 받았느냐? 확인하기 위해. 보통 C 뒤에 if 딱 나오잖아. 그럼 if는 인지 아닌지가 됩니다. 그가 would be a suitable, 적합한 기증자 일지 아닐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은 거예요. 나단의 가족은 모르고 있습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그는 말했죠. 저는 정말로 동기부여를 받고 I was touched, 감동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그리고 나단의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동기부여를 받았죠. 그래서 it prompted me, 촉발했다. 촉진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to keep pushing forward,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건 뭐냐면 장기 이식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나를 촉진시켰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어? 네. 자,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에게 the play by play, 그냥 이게 저기예요. 그 뭐냐,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이런 뜻이거든요. 어딨죠? 이렇게 실황을 중계하다. 실황을 중계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네요. 제가요, 실황을 중계하다라는 것은 사실을 알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얘는 결국 사실 알리기지. 이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됐어? In case, 무엇에 대비해서. 어떤 경우에 대비한 거야? 내가 was disqualified,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내가 당신의 신장은 장기 이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됐죠?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생중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왜? 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기를.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짓 희망, 헛된 희망이죠. 나는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글이네. 됐어? 자, 나는 그 가족에게 사실 알리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 내가 자격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he was being tested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거죠. 그죠? if도 중요하고요. C 갑니다. 그의 신장은요, 잘 매치가 됐다. 즉 적합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주기에. 그래서 October 25th, 옥토버 몇 월이에요? 10월. 8월이 어거스트, 10월 25일에 날짜가 나오면 날짜의 힘이 제일 세서 오늘 써야 돼요. 인 안 됩니다. 인 안 돼요. 10월 25일, 2010년 10월 25일에 성공적인 이식이 발생했다. 트랜스플랜트가 이식이야. 트랜스가 이동이야. 플랜트가 심는 거야. 그래서 이식이 성공적으로 발생했죠. Mr. Doing은요, did not meet Nathan. 나단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의 가족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나단의 가족이죠. 언제까지요? 나단이 was released from the hospital. 병원에서
이게 뭐예요? 풀려나다. 병원에서 풀려나는 건 뭐예요? 병원에서 퇴원하다가 되겠죠. 퇴원할 때까지 나탄과 그의 가족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나탄의 엄마인 티나가 말했죠. 미스터 두잉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는 정말로 영웅적인 사람이고 I will always feel so happy. 나는 언제나 너무 행복할 거다. To have met him. 그를 만났던 것에 대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크리스 두잉. 그죠? 그리고 나서 그가 to have saved my son. 나의 아들을 살렸던 그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이런 얘기네.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완료 부정사. to have met, to have saved. 요런 두 가지 생김새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완료 부정사라고 불러요. 나는 언제나 행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를 만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완료 부정사는 본동사보다 한 시제 전 사건이에요. 무조건 전 사건이 돼야 돼요. 전 사건. 그를 만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나의 아들을 구해준다라는 거. 구해주었다라는 사실. 얘는 미래 시제지만 이거는 과거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과거로. 내가 그를 만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나의 아이를 구해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행복감을 느낄 것 같다. 자, 그에 대한 응답으로 미스터 두잉은 말했어요. 아,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여기서 it이 뭐냐면 장기 기증. 맞죠? 이것을 an act of heroism, 영웅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됐죠? 일단 순서는 잡았네요. 그리고 지칭도 찾았지? 자, 도움이 필요했고 요구되었고 내가 도울 수 있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영웅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도움이 was needed, 필요했고 도움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나는 도울 수 있었다 이겁니다. 미스터 두잉은 말했어요. 대절을. 그가 was influenced, 영향을 받았다라고 기부에. 됐죠? 그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기부 행위예요. 누구? 자기 할머니의 장기 기증. 오케이? 그 자기 할머니가 사망하신 뒤 누군가에게 장기를 기부하셨나 봐요. 17년 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미스터 두잉의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 장기 기증을 하신 거야. 그래 미스터 두잉은 이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셨죠? 17년 전에. 오케이. 미스터 두잉, C 두잉이 말합니다. I remember. 저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It was. 가주어. 이게 얼마나 보람찬 것이었는지. 진주어. 편지를 받는 거예요. 수령인으로부터. 이게 수혜자가 되겠죠. 수령인들로부터, 수혜자들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이 how rewarding it was,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었는지를 기억한다 이거죠. 그리고 for something good to come of it, 무언가 좋은 것이 그것으로부터 나온다. 무언가 좋은 것이 그것으로부터 나온다. A 해석 잘 보세요.
어딨지? 그것으로 인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됐죠? 나는 그들로부터 편지를 받는 게 얼마나 보람차고 좋은 일인지 보세요. 얼마나 보람된 것이었는지. 보람된이라고 나와 있다잉. 내가 수혜자로부터 편지를 받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그것으로부터, 여기서는 장기 이식이죠,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지 이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I always hoped that. 나는 언제나 희망했습니다. 대절을요. 이렇게 희망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was in need, 필요한 상황에 처하다. in that way, 그런 식으로. 그러면 I would be man enough to assist them. 저는요 충분히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네. 누군가가 또 그런 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언제나 희망해 왔어요. 이거예요. 이 사람은 또 못 도와줘요. 하나의 장기를 이식했으면 더 못 도와줍니다. 어찌됐건 순서는 이거고 지칭은 이거고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알렸다 틀렸죠. 알리지 않았다. 그지? 맞지?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본문을 찾아 써보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옷과 장난감을 기부합니다. donate, 기부하다. 죄송합니다. 돕기 위해서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고, 그녀는 결심했어요. 기부하기로 그녀의 장기를, 그녀의 passing, 사망이에요. 사망. 됐죠? 그녀가 사망한 뒤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돕기 위해서죠. 구하는 것을요. 뭘 구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passing이라는 것은 사망, 죽다라는 것이고, it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것. 되셨습니까? 네. 자, 3강의 수능 대비 주장으로 알맞은 거. 자, 멘티를 대하는 멘토의 자세. 멘티를 대하는 멘토의 자세. 뭐야? 하나 더 있어? 18강에. 아, 이거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복사를 해버렸냐? 18강에 4, 5, 6도 해버렸네, 인쇄를. 에이씨. 자, 너도 분석 노트에 4, 5, 6이 들어가 있으면 없애버려. 18강에 4, 5, 6 분석 노트 부터의 자세,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It has been said that 뭐뭐라고 전해져 온다. 뭐라고 전해온다.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예요. 뭐라고 전해져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listen, 듣는다고. with the intention,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reply는 답변, 대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뭐라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됐죠? intention to reply, intention to understand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뭐라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라기보다는. 됐습니까? 자, 멘토로서 너의 일은 is to facilitate, 촉진하는 거예요.
촉진하는 거예요. 멘토는 누구죠? 스승이에요. 멘티는 나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멘토로서 너의 일은 너의 멘티의 사고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facilitate의 목적어입니다. 이해하셨죠? 촉진시키는 겁니다. 멘티의 사고를. 그리고 not to try and do it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사고를 대신 해주는 거. 됐죠? thinking이에요. thinking. try it and do it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생각을 대신 해주는 걸 뜻하거든요. 됐어요? 아무리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런 뜻이야. 유혹적인, 매력적인 그것이 maybe 아마도 여기서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됐죠? 그러니까 멘토로서 당신의 역할은 멘티의 사고력을 촉진시키는 거야. 너희들의 생각을 멘토가 대신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는 거라고. 아무리 대신 뭐예요? To try and do it for them. 너의 멘티들을 위해서 대신 생각해 주는 거. 얘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멘티들을 위해서 생각을 대신해 주지 말라 이 말이야. 됐지? 오케이. 만일 during a mentoring session, 멘토링 기간 동안에 멘토링 세션 동안에 너는 깨닫게 된다면 if가 나왔으니까 만약 당신이 깨닫게 된다면 you are doing most of the talking 대부분의 이야기를 당신이 혼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당신이 깨닫는다면 then 나는 respectfully suggest that 자, respectfully라는 것은 존경심을 담아서 또는 정중하게라는 의미를 가져요. 정중하게 당신에게 제안한다. 멈추라고 제안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들으라고 나는 정중하게 제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깨달아. 멘토인데 네가 너 혼자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계속 얘기를 해. 됐죠?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멈추세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멘티 얘기를 들어봐라 이거죠. 됐어요? 좋은 부분은요. 멘티의 학습 과정에 상당히 좋은 부분은 발생한다. 동사로 써야 되겠죠. 주어, 동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지? 언제? 그나 그녀가 thinks out loud. 큰 소리로 thinks out loud.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큰 소리로 생각한다는 건 뭔 말일까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나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하다. 그런 느낌이래요. 자, 문법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주어잖아. 그리고 동사 자리잖아. good part가 주어잖아. 동사 자리에 ing 쓰면 안 되죠. 그래서 happens라고 쓰셔야 돼. ing는 동사가 아니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멘티 학습 과정의 상당히 좋은 부분은 언제 발생하냐면 멘티들이 자기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치? 내가 멘토고 네가 멘티야. 그럼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네가 네 생각을 크게 말할 때 너의 학습 과정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 맞죠? 자, the rest of it happens. 그 나머지 부분은 발생합니다. by reflection and practice outside mentoring session. 이 mentoring 이게 뭐야? 조언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세션은 시간들 그 이외에서 밖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발생합니다. reflection은 뭐예요? 숙고, 성찰. 그냥 여기서는 성찰과 숙고가 맞아요. 됐죠? 멘토링 시간이 끝나고 그 바깥에서 내가 생각하고 숙고하고 practice 연습하는 것에서 나머지가 발생하는 거다. 여기서 나머지는 학습 과정의 나머지를 뜻합니다. 러닝 프로세스를 이수로 받고 있어. 나머지 학습 과정은요. 멘토링 세션 밖에서 발생합니다. 됐죠? 근데 어떻게? 성찰도 해봐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오케이? 그러므로 당신의 멘티가 해야 돼요. 대부분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멘티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멘티. OR이 들어가면 지위가 높은 사람. ER 들어가면 누구야? ER. 사장님, 맞지? ER, OR 들어가면 지위가 높은 사람 뜻해. 그러면 employee, EE 들어가면 직원.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저는 아까 그거 네. 어머. 인플로이어 멘토는 지위가 높은 지위의 사람. 이는 낮은 지위의 사람. 이해했지? 인터뷰어도 마찬가지죠. 면접관. 면접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오케이? 트레이너. 훈련시켜주는 사람. 트레이니. 훈련 받는 사람. 안 써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돼요. 아무튼 가보자. 그러므로 너의 멘티들이 대부분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listening actively. 적극적으로 듣기. 그 다음에 empathically는 공감하면서 듣는 것은 동명사 주어거든요. 동명사는 단수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helps. 됐죠?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은 돕습니다. 멘티들이 얻는 것을, 통찰력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 스스로를 더 효과적으로. 자, 당신의 멘티가 의미상의 주어 또 나왔네요. 당신의 멘티가 to have a sense of being heard. 청취되며 of feeling acknowledged. 인정받는 느끼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청취된다라는 센스, 감각을 갖게 되는 거야.
당신의 멘티들이 가지는 거예요. 아, 내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선생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내가 인정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or your mentee, 당신의 멘티들이 죄송합니다. 멘티가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멘티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이야기가 선생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it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가주어 that you listen well, 당신이 잘 들어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진주어, 이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가주어, 진주어에 사용된 that은 접속사. 이게 왜 얘기하냐면 이게 강조 구문일 때는 that이 관계대명사일 때가 많다고. 근데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that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강조 구문에서는 뭔가 없는 문장이 나오고요. 가주어, 진주어일 때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that은 that이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맞죠? 근데 가주어, 진주어에서 that은 접속사다. 알겠지?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멘티가 자신의 이야기가 청취되고 있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인정받는구나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멘티의 사고 과정을 촉진하도록 멘티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문제 풀어보시면, 자, 이걸 더 쉽게 만들어요. 어떤 과정이나 활동이 의미상의 주어 아닙니까? 그죠? 발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 To make it easier for a process of activity to happen. 한 과정이나 활동이 발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그게 촉진하다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명확하지만 깊은, 때때로 아주 갑작스러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그게 통찰력이죠. 명령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명령사전 뜻풀이 나오면 무조건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문법 했고요. 알맞은 단어로 배열하세요도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좋아요.